성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입니다. 위치도 중요하다. 공부방의 위치는요, 본인이 결정을 못할 때가 많죠. 왜냐하면 본인이 현재 사는 곳에 공부방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위치가 괜찮은 지역에서는 그냥 개설을 하실 수 있는데, 위치가 좀 아무래도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은요, 좀 준비를 하신 후에 이사를 가시기도 하죠. 그리고 교습소, 상가를 얻어서 나가실 경우에는 참고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. 우선은 초품화라고 하죠.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야 되겠고요. 그리고 대단지여야 됩니다. 대단지의 기준은 한 2000세대 정도고, 물론 저희도 지역권으로 한 2000세대 정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. 근데 만일에 내가 있는 단지가 한 500세대밖에 안 되더라도 인근에 500세대, 1000세대 뭐 이렇게 있어서 인근까지 포함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더 좋은 거는 다른 단지에 있는 아이가 나한테 와서 수업을 받을 때 큰 대로길은 안 건너시는 게 좋아요. 어머님들이 기피하시죠. 당연할 수 있고요. 왜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머님이 이제 픽업을 해주시는데 혼자서 많이들 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큰 대로변을 건너야 되는 그런 장소는 좀 피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층수는 기왕이면 1층이 좋습니다. 우선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되는 그런 이유인데요. 엘리베이터가요, 다른 것보다 이제 회원들이 좀 많아지시게 된다면 1시간으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, 심할 경우에는 8명의 아이가 각각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명이 한 팀이 동시에 모여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? 특히 이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다,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이 걸리거든요. 그리고 또 1층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,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뛰는 활동은 저희가 아니지만 움직일 때 아무래도 동동동 이런 소리가 나고요. 교구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소리가 좀 납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매트 같은 걸 깔아도 만일에 밑에 좀 예민한 할머님, 할아버님이 계신다 그러면 계속 컴플레인 하세요. 그것도 굉장히 못할 일이거든요. 그래서 1층이 그런 소음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.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 또 좋은 점이 현수막이나 썬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파트마다 상황이 달라서,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요즘 새 아파트들은 그런 거 안 되죠. 그런데 이제 썬팅을 겉에 못해도 좀 안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. 현수막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해서 살짝 안쪽에 뭔가 이렇게 공부방 느낌이 나는 그런 표시를 좀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그런 게 가능한 아파트이면은 앞에 놀이터라든가 뭐 벤치나 공원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1층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좋아요.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상시적인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. 요즘에는 물론 온라인 홍보가 대세이긴 하지만 오프라인 홍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조건이 있다면 아주 땡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인근에 또 태권도 학원이나 피아노 학원 이런 것처럼 우리 회원들이 다니는 그런 다른 그런 교습소나 학원이나 공부방들이 있으면 좋죠. 가령 바로 앞에 글쓰기 공부방이 있다든가 영어 공부방이 있다든가 이런 거 괜찮아요. 오고 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지역권이란 부분이 이제 브랜드를 끼고 하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. 그럴 걸 생각을 하셔서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그 부분을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하시고, 그런데 본인은 모르셨는데 사실 거기에 이미 지역권을 맡아놓은 그런 예비 교사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그런 거 이제 생각하셔서 지역은 위치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교습소일 경우에는 이제 얻으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얻으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. 특히 교습소는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
그 상가가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가 가능한 상가있는지를 보세요. 배너가 참 좋거든요. 배너가 효과가 의외로 좋아요. 배너가 뭐냐면 현수막 같은 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? 근데 이 배너를 본인의 학원, 본인의 교수소 앞이 아니라 1층에다가 세워놓으면 좋거든요. 1층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 데면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썬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도로변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위치인지 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게시판 같은 경우가 그 상가마다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상가에 게시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그런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뭔가를 부착할 수 있는지. 아무래도 교수소를 하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홍보 때문이에요. 노출이거든요. 그러려면 이제 노출이 잘 되는 곳으로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본인의 교수소가 뭐 큰 유리가 있어서 썬팅이라든가 뭐 이런 홍보물들을 부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, 뭐 부동산 보면은 사람이 없어도 거기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단지나 명함 있잖아요. 예, 교수소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교수소의 썬팅은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이렇게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꿀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소식 같은 경우, 특히 이제 뭐 방학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새로 나온 프로그램 출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게시판 교체하셔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 오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이런 그 오프라인 홍보, 현수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. 상처받으세요. 너무 반응이 없어요. 그런데 의외로 몇 년 있다가 배너 보고 왔어요. 이런 경우가 있고요. 사람들이 배너나 현수막을 보고도 그때는 연락을 안 하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되거든요. 그래서 한 3년 됐는데 어머 처음 봤어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노출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노출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큰 기대를 하지 말아라. 그런데 결국엔 그 부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